오늘은 물류센터 운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보관하역비 산출 체계를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체계는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작업 요소를 표준화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물류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기업들은 이 표준화된 체계를 활용해 비용을 예측하고 인력과 장비를 최적 배치하여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물류가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과학적 산출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입고 검수에서부터 보관, 피킹, 출하까지 일련의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이어집니다. 페이지 속 도식처럼 크로스도크 운영, LLP 운영이 함께 어우러지며 OMS, TMS, WMS 같은 시스템들이 전체 흐름을 제어합니다. 또한 데이터 관리부터 품질 관리, 업체 관리까지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플랫폼처럼 작동해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보관하역비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보관하역비 체계는 크게 4가지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물류작업의 다양성을 표준 요소로 정의합니다. 둘째, 숙련된 작업자가 수행했을 때의 표준시간 ST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셋째, 센터 인프라와 인력 장비 특성에 따라 표준 원가를 산출합니다. 넷째, 향후 변경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고정비 변동비가 모두 반영되어 합리적인 요율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입고 작업은 물류센터 운영의 첫 단추입니다. 이 페이지의 예시처럼 회전율과 제품 특성에 따라 보관 위치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존 확장이 필요합니다. 입고 예정 정보를 기반으로 작업량을 예측하고 검수 후 자동으로 로케이션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고의 정확도는 이후 모든 작업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만큼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입고 시에는 4가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작업 효율성, 작업 생산성, 재고 정확도, 그리고 정보 정확도입니다. 사전 출하 통지 ASN 기반의 입고 예정 관리, 바코드 기반의 검수 피킹, 순환 재고 조사, WMS 기반 출고 지시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4가지 축이 안정되게 작동할 때 물류센터는 높은 정확도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역비를 계산하는 과정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작업 유형을 정의하고 각 작업의 표준 시간을 측정한 뒤 센터 인프라 조건을 고려해 적정 인원과 장비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그 후 표준 원가를 계산하여 최종적인 보관하역비 단가를 도출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반영한 개선안과 고정비 중심으로 산정하는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단가는 향후 개선안 도출의 기반이 됩니다. 표준 원가는 크게 노무비, 경비, 장비 감가상각비, 재료비, 일반 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노무비에는 관리자 작업자 급여와 퇴직금, 사대보험이 포함됩니다. 경비에는 전기료, 냉난방비, 통신비, 용역비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게차 유지비와 포장 재료비도 반영되며 여기에 관리비 5%, 이윤 10%가 더해져 총원가가 산정됩니다. 관리비와 이윤은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페이지 도식은 작업 요소별 요율 체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입고, 재고조사, 정리, 피킹, 출고, 작업에 대해 각각 인건비, 지게차 사용비, 일반 경비, 관리비 이윤이 더해져 최종 단가가 계산됩니다. 특히 타임 베이스드 차지 개념을 적용해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기반으로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운영에서는 물량 증감에 따라 인력을 단순 배치하지만 이는 성수기, 비성수기 유동성 때문에 안정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선 방향에서는 물량과 인프라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고정비와 변동비 비율을 구분하고 합리적 인력 규모를 산정합니다. 페이지의 레이더 차트는 이러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적정 인원 산출은 총 9단계로 진행되며 표준 요소 정의, 인프라 정의, 표준 시간, 산정 물동량 분석, 적정 인원 TO 산정, 표준 원가, 산정 요율 산정의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단가 산정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이자 향후 개선 운영을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적정 인원 산출과 물류비 산정 업무 흐름에 따른 단계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단계로 입고 작업의 표준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고 작업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하역, 평치 이동, 엘리베이터 이동, 적치 작업입니다. 먼저 하역 작업은 팔레트를 내리기 전에 필요한 준비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팔레트 적치 공간을 확보하고 제품을 분류하고 검수하는 일련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평치 이동은 지게차를 이용해 임시 위치로 팔레트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만약 층간 이동이 필요한 센터는 엘리베이터 이동 시간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치 이동에서는 임시 장소에서 실제 보관 렉으로 팔레트를 옮기고
바코드를 스캔하여 WMS에 정보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모든 세부 활동의 시간을 측정해 합산한 것이 입고 표준 시간 ST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재고조사 작업이 어떻게 표준화되는지 설명합니다. 재고조사는 크게 실물 재고 확인과 오류 수정 작업으로 나뉩니다. 먼저 실물 재고 확인은 시스템상의 재고와 실제 창고의 재고를 비교해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인 작업 기준으로 측정되며 제품마다 확인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위별로 세심한 시간 측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재고 오류 수정은 실물과 시스템이 불일치할 때 수행됩니다. 오류 유형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지기 오류 발생률을 반영하여 표준 시간을 산정합니다. 재고조사는 재고 정확도와 직결되는 핵심 활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측정과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 작업은 물류센터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4가지 정리 업무가 정의됩니다. 첫째, 로케이션 정리는 출하가 끝난 뒤 렉별 제품 배치를 재정렬하여 보관 효율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둘째, 팔레트 정리는 사용 가능한 팔레트와 폐팔레트를 구분해 적절한 장소에 정리합니다. 셋째, 반품 정리는 고객 변심, 정책 반품, 착화 불량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반품 제품을 재보관하거나 재출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넷째, 센터 환경 정리가 있습니다. 입출하 작업 중 발생한 부산물을 치우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정리 작업은 전체 작업 흐름의 효율과 공간 활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표준 요소입니다. 피킹 작업은 출고의 전 단계로 제품을 정확하게 선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주문 확인에서는 작업자가 주문서를 확인하고 지게차로 해당 위치까지 이동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제품 추출은 렉에서 실제 제품을 찾아 꺼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단계 검수를 통해 주문서와 제품 정보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피킹은 출고 정확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에 표준 시간 측정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고 작업은 피킹된 제품을 실제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세부 활동이 포함됩니다. 첫째, 검수를 통해 피킹된 팔레트의 수량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합니다. 둘째, 평치 이동은 팔레트를 임시 장소로 옮겨 적재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상차 작업에서는 팔레트를 차량에 실어 출하를 완료합니다. 넷째, 팔레트 회수, 즉 남은 팔레트를 정리해 출고장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출고는 시간 압박이 매우 큰 작업이므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운영 안정성을 크게 높입니다. 2단계에는 센터별 인프라를 정의합니다. 센터마다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 작업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인프라 기준을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AD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적재 면적입니다. 2000평 이상이면 A그룹, 500평 미만은 D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는 통로 너비입니다. 지게차가 자유롭게 교행할 수 있는 360cm 이상이면 A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입고장 면적, 네 번째는 출고장 면적으로 센터의 작업 환경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눕니다. 이 분류는 센터 특성에 따른 현실적인 표준 시간 ST 적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3단계로 표준 작업 시간 기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표준 작업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실측법과 기정시간 표준 PTS 방식입니다. 실측법은 스톱워치나 VTR 시스템으로 실제 작업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적 기법으로 모스트, 모답스 기법이 있습니다. 모스트 방식은 지게차를 비롯한 모터를 사용한 이동도구의 작업 시간을 산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정표준시간 산출 방식인 PTS 방식은 MTM, WF 같은 시간 측정 이론을 활용해 사전에 정해진 동작 단위를 조합해 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표준 작업 시간은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적인 작업 속도로 임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정의되며 정미시간 플러스 여유시간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는 표준 시간 구성에서 중요한 여유율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유시간은 작업자의 피로, 지연, 작업 환경 같은 요소를 고려해 추가되는 시간입니다. 여유율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고정 여유 컨스턴트, 개인적, 생리적 여유 등 변하지 않는 요소, 변동 여유 베리어벌 작업 환경, 피로도, 의사소통, 공구 교체 등 작업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 따라 여유율을 반영함으로써 실제 작업 환경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표준시간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4단계는 앞서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요소 작업 시간을 측정합니다. 5단계는 팔레트 표준 용적을 조사하고 센터별 월평균 팔레트 물동량을 분석합니다. 전국센터의 월별 일평균 팔레트 물동량을 산정하고 출고작업 표준시간을 적용하여 물동량에 따른 오전 피크타임 총작업 시간을 산출하여 적정 인원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6단계는 센터별 실제 물동량을 분석합니다. 7단계는 적정 인원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출고, 피크타임은 이 시간으로 설정해 해당 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작업시간을 계산합니다. 주간 작업자의 적정 인원 TO는 출고 표준 시간 ST 곱하기 물동량 나누기 7200초. 야간 피킹 인원은 피킹 표준 시간 ST 물동량 28800초. 피킹 표준 시간 ST 곱하기 물동량 나누기 28800초. 지게차 적정 인원 TO는 층수와 피크타임 사용량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이 계산 과정은 실제 물류센터 운영의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관리자, 사무관리직, 격리직 등 간접 인력의 배치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센터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원수가 다르며 3000평 이상 센터는 상대적으로 인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관리직은 3000평 이상 센터에 3명, 2000평 이상은 1명 등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제품의 특성이나 관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총괄관리자 1명은 모든 규모의 센터에 공통 적용됩니다. 간접 인력은 직접 작업은 하지 않지만 물류센터 운영의 품질과 정확도를 좌우하는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스텝 8은 표준원가 산정입니다. 즉 표준원가 산정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어느 정도 경력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5년에서 9년 정도 경력 기준으로 기업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창고 관리자 역시 5년에서 9년 정도 경력으로 물류 저장 설비 운영을 담당합니다. 사무관리직과 격리직은 기록 부기정산 업무를 처리하며 작업자는 지게차 운전 등 직접적인 물류 작업을 담당합니다. 직종별 역할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지며 이는 표준원가에 직접 반영됩니다. 지게차 장비 기준과 센터의 간접 경비 산정 방식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전동 리치 2.5톤 지게차의 경우 월 장기 렌탈비는 102만원, 유지비는 5만원이며 최종 사용비는 약 95만원 수준입니다. 본 동영상에서 제시한 수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치가 아니라 가상의 수치입니다. 또한 간접 경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정성 경비 수선비, 세콤 사용비, 통신비, 청소경 비용역비 등. 변동성 경비 전기 난방비, 난방유, 수도비 등 센터 규모와 계절에 따라 변동. 이러한 비용은 보관하역비 산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의 다양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이중체 감잔액법 등이 소개되며 각각 자산의 특성과 사용 형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역비 산정에서는 지게차, 설비, 센터 시설 등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어떤 감가상각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연수는 법인세법 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텝 9는 보관하역비 산정의 최종 구조를 보여줍니다. 보관하역비는 인건비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로 구분되고 여기에 장비 사용비 플러스하고 다시 경비를 플러스하게 됩니다. 경비는 조업도에 따라 고정경비와 변동경비로 구분되고 관리비 이윤의 조합으로 계산됩니다. 용적당 단가는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이윤을 합쳐서 센터별 기준 처리량을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보관하역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나뉘며 변동급은 센터별 팔레트 단가 곱하기 월 처리량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센터별 용적당 단가를 기준 처리량으로 나누어 사용성 기반 단가 체계가 완성됩니다. 이 구조는 실제 보관하역비 관리 계약과 정산, 물류 대행사 관리 등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오늘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연습이 아니라 산정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산정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